15년 동안이나 묵묵히 지켜온 가족의 전통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한 가족의 뿌리 깊은 관습이 어떻게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또 그 끝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은 어떡하고 국이 없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졌는데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음식이었죠. 이 냉담한 한마디, 정말 믿기지 않죠? 이게 바로 15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한 가족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희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인데요. 무려 15년 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에 정말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바로 15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이 15년 동안 희정 씨는 남편 집안의 크고 작은 제사, 명절 준비, 이 모든 걸 그냥 혼자서, 정말 단 혼자서 다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번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30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이 정교하고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전부 다 혼자서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대단하다기보다 좀 심하지 않나요? 진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문제예요. 매번 장 보는 데 드는 비용이 60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이 돈을 단 한 번도 시댁에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희정 씨 본인 월급에서 나갔다는 거죠. 15년 동안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세 며느리가 있는데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막내인 희정 씨는 뭐 장보기부터 요리, 비용까지 다 책임지는 총책임자인데 나머지 두 동서,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 며느리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늦게 와서 얼굴만 비추거나 뭐 비싼 선물 하나 띡 보내고 끝. 이게 과연 가족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15년을 버텨왔는데 올해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그 압박감이 이젠 더는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한계점까지 치달았던 거죠. 사건 당일 희정 씨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오한이 드는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꼭 집어서 사오라는 재료들이 있었거든요. 그 까다로운 재료들을 구하러 아픈 몸을 이끌고 며칠간 이어지는 이 고된 노동을 시작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가족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희정 씨가 자기 휴가 3일이나 쓰고 60만 원 넘는 돈을 써가면서 새벽 시장까지 다니며 며칠을 고생한 건 그냥 당연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큰 동서가 택배로 보낸 송이버섯 한우 세트는 아이고 우리 큰애는 센스도 좋다 하며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죠. 자, 이제 운명의 그날, 제사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고열이 결국 끔찍한 사고를 불러오고 맙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새벽 4시, 체온이 37.8도인데도 희정 씨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후 1시쯤 둘째 동서가 도착했지만 와서 한 거라곤 소파에 앉아 TV 보는 거,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결국 오후 4시, 열 때문에 눈앞이 핑 돌던 희정 씨가 그대로 쓰러지면서 펄펄 끓던 국솥을 온몸에 쏟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달려온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아까 들으셨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희정 씨는 팔과 옆구리에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건 그냥 살짝 데인 수준이 아니요. 피부 깊숙이 손상돼서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심하면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하는 정말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남편 도연 씨가 아내의 노트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가 지난 15년간 혼자서 어떤 고통을 삼켜왔는지 그 처절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바로 147개.
희정 씨의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던 보내지 못한 편지가 무려 147통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편지의 수신인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전부 다시 하래요. 울면서 다시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잖아요. 이 편지들을 받으실 분은 바로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희정 씨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형님들은 손님이고 저는 일꾼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싸워야 했던 희정 씨의 외로움과 부당함이 고스란히 담긴 정말 가슴 아픈 일기장이었던 거죠. 엄마, 몸이 안 좋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라도 이렇게 털어놓으며 버텨왔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도연 씨,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분노했고, 그제서야 늘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하죠.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첫째, 15년간 이 상황을 방관한 내 잘못이 크다. 둘째, 앞으로 제사 비용과 희정 씨 병원비는 부모인 우리와 두 아들들이 나눠서 낸다. 셋째, 다시는 희정이 혼자 제사 준비하게 만들지 마라. 마지막으로 제사를 간소화하던지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던지 이 방식을 뜯어 고쳐라. 아주 단호하게 15년간 이어져 온 이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시아버지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줄줄이 병원으로 와서 희정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일부러 외면했던 시아버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무심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이기적인 핑계를 댔던 동서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희정 씨는요,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1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아픔의 기록, 보내지 못한 147통의 이메일을 영원히 삭제합니다. 그 후 첫 제사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난생 처음으로 제사 음식을 만들었죠. 음식은 타고 싱겁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 같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가족의 관계가 진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한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연 언제부터 모두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당연한 전통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